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도 저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매우 무서울 정도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앞집인데 여기 70대 할아버지가 살아요. 이 할아버지 은퇴하셔서 지금은 주말에 텃밭 농사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주식하는 게 이 사람 일입니다. 그 주식으로 배당받은 돈으로 1년에 한 번씩 한 달간 외국 여행 하시더라고요. 일본 살면 주변에 무슨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잘 신경도 안 쓰고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집 할아버지가 수다쟁이입니다.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도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타고 있는 차는 경차가 아니고요. 이 할아버지 말로는 이제 자기 인생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차는 스포츠카를 타보고 싶대요. 그게 자기 꿈이래. 그래서 스포츠카를 조만간에 사고 싶다고 막 이러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도 5년 전에 샀던 차예요. 근데 이 차 버리고 스포츠카를 사고 싶대. 이 집이 저희 뒷집인데 이 뒷집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렉서스 타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뭐지? 그리고 미니 쿠페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 옆집은 폭스바겐 둘 다 폭스바겐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남편도 그렇고 와이프분도 외제차 타고 다녀. 지금은 자리 없나 보다. 저기 폭스바겐 있네요. 이 집은 둘 다 정년 퇴직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무슨 일 했는지는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않았어. 앞집에 저 할아버지가 수다쟁이여가지고 공무원 하시다가 둘 다 정년 퇴직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경차 타고 다닙니다. 경차.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경차.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일본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되게 무섭고요. 한국도 삼성이나 SK 쪽에서 뭔가 대책이 마련되겠죠.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세계 1등을 하는 건 삼성보다 TSMC라는 대만 회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회사고요. 삼성도 파운드리 하는데요. 삼성한테 주문 안 들어옵니다. 저 같아도 삼성한테 주문 안 넣습니다. 삼성은 자기가 설계도 하고 파운드리도 해. 매주 받아가지고. 파운드리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업체한테 주문 받아. 나 이렇게 생산해,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그 주문 받아갖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 회사고요. 설계하는 능력은 없어. 그 능력은 없지만 잘 만드는 게 TSMC 대만 회사이고요. 그 나가토도 왜 안 주냐면, 나의 경쟁 상대야, 삼성이. 그 설계 도면을 어떻게 줘? 이것 때문에 주문 안 들어간다니까? 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현대자동차하고 도요타하고 경쟁 상대야. 근데 현대자동차가 공장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설계 도면을 도요타한테 줘가지고, 도요타 니네가 좀 만들어줄래? 이렇게 해? 역으로 그럼 도요타가 생산 설비가 모자라. 그런데 옆에 현대자동차나 저기 기아자동차 라인이 뭐 남네? 그럼 너 이거 우리 설계 도면 줄 테니까 우리 자동차 좀 만들어줘. 이렇게 일본이 1980년대, 90년대에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등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뭐 죽을 쓰고 있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혁신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시장은 세계의 흐름을 못 따라갔던 게 사실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시장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품질이라는 건 2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는 게 자기들만의 품질이었어요. 원래 일본이 처음에 반도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슈퍼컴퓨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용 20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는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1990년 후반에 세계적으로 퍼스널 컴퓨터, 각 PC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던 그때의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죠. 한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보증하는 수명이 2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2년, 3년밖에 보장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계 트렌드가 2년, 3년 후에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는 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터지면 그냥 바꿔주면 돼. 한국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 근데 일본은 안 그래. 한번 사면 그걸 20년 보장해 주려는 그런 퀄리티 정책을 유지하다가 세계 트렌드에 뒤처지게 되었죠. 한 가지 재밌는 건 일본 반도체들이 내구성, 수명을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자동차 관련된 그 반도체들은 일본 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 자동차도 보통 10년 이상 타잖아요? 그래서 일본 반도체를 적용하는 게 내구성에 더 적합합니다. 그만큼 그 일본은 반도체는 자동차에 적합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반도체는 일본 마켓 슈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1980년, 90년대에 세계 마켓 쉐어 1등을 하던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2000년대 넘어가면서 마켓 쉐어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일본도 뭐 다시 살아나려고 회사 간 서로 뭐 통폐합도 하고 새로운 회사도 만들고 이랬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실패했고 뭐 예전 영상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죠. TSMC라는 대만 반도체 회사가 일본의 구마모토라는 곳에서 반도체 라인을 만들었고요. 현재 이 구마모토 라인의 첫 번째 공장이 완성이 돼서요. 10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TSMC가 구마모토에서 반도체 라인 만든다고 그래서 도대체 몇 나노급 반도체를 만드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한국은 지금 3나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TSMC가 구마모토에 10나노 이상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10나노급 만든다고 그래서 한국에 삼성이나 SK에 별 영향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2 공장을 신설을 해요. 제2 공장에서는 6나노급 반도체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좀 봐줄 수 있죠. 그러다가 약간 허구맹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내 현재 대기업들이 돈을 출자하고 일본 정부도 돈을 출자해서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 회사가 홋카이도에 공장을 짓고 2027년부터 2나노급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극세화되어 있는 반도체는 3나노급이거든요. 아니 근데 뜬금없이 회사 만들어서 2나노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무슨 기술력이 있어서 2나노급을 만들어? 그런데 미국 회사에 IBM이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IBM이 기술을 제공할 테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만들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아직 공장 라인도 안 만들어졌고 2나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노광 장비가 아직도 없어. 3나노급 밑에, 5나노급 밑에 그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직 2나노를 만들 수 있는 노광 장비도 없다고. 근데 뭔 뜬금없이 어디서 이런 삐꾸 같은 애가 나타나더니 자기는 2027년부터 2나노 공장을 만들겠다 이러니 사람들이 믿겠어요? 아직 실체가 없는데? 그리고 현재 이 라피더스의 회사 인원은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만들겠다고 저러니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러다가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일본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공장이 3나노를 타겟으로 합니다. 마이크론은 SK나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이거든요. 이 마이크론의 내용은 좀 더 심각합니다. 한국에선 별로 그렇게 안 알려져 있는데 이 마이크론의 이야기는 좀 심각해요.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네덜란드에 ASML 장비를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ASML의 장비 들여다가 3나노를 올해부터 만들겠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제가 소름이 돋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왁구가 좀 한국에 현재 조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10나노 이상급이라고 그러면 한국에도 약간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국의 주력의 상품은 아니니까요. 일본이 2000년대에
일본 내 회사들이 서로 통폐합하면서 반도체의 리네상스를 이루자고 얘네들이 외쳤던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때 한번 일본 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일본 내 회사끼리는 뭘 해도 안 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건 전부 다 외국계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외국계 회사 주도로 지금 일본 반도체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일본 내 회사끼리 뭐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뭘 결성해서 으쌰으쌰 한다고 그러면 뭐 똑같이 안 될 거야. 일본 내 그 사회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을 보면 이게 서로 뭉치기가 힘든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 회사끼리 뭉쳤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외국계 회사를 끌어들여서 외국계 회사 주도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